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생방송 도중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아주 귀중하고 또 지금 선거 시즌을 맞아서 더욱더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우리 황교안 전 총리님과 특별 대담을 3시에 예정한다라고 예고를 드렸죠. 네, 어김없이 3시에 우리 황 총리님 오셨습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리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우리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하고는 좀 아주 익숙하시죠? 아, 지금 그렇습니다. 벌써, 예. 세 번째 저와 이 특별 대담 또 경선 과정에서는 또 경선에 관련된 내용을 아주 깊숙이 우리가, 청해서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 더더욱이, 어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총리 내정자, 한덕수 내정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 그런 그 시점에 우리 전 총리님, 더더군다나 대통령, 네, 권한대행까지 하셨던 우리 황교안 전 대표님, 전 총리님, 어떤 그 호칭이 제일 듣기에 편하십니까? 저와 같이 근무한 분들은 네. 저와 같이 근무할 때의 호칭. 근무할 때의 호칭. 예, 뭐 제가 이제 네. 부장검사 때는 그분들 만나면 요새 부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근무할 때 첫 호칭이 계속 또 정감이 있는데, 예. 그래도 여러 가지 직함이 벌써 몇 개가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래도 속에서 더 친근감 가는 호칭은 아마 있을 텐데. 국무총리가 네. 국민들하고 함께 하는 넓은 소통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도 역시. 그렇죠. 네. 막 사랑하는 그런 네. 호칭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오늘, 호칭은 황교안 전 총리님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예. 예, 그야말로 진짜 총리의 계절인데요. 네. 이 한덕수 총리 내정자하고도, 각별한 관계신가요? 어떠십니까? 뭐 아는 관계이긴 하지만 네. 뭐 각별한 관계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직접적으로 일로서 같이 하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않겠군요. 예, 그렇지만 네. 뭐 나라의 네. 또 어른이고 네. 또 특히 이제 그 경제 영역에서 네. 또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는 그렇죠. 분이니까 네. 뭐 직간접적인 이런 이제 교류는 네. 조금 있었죠.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속속들이 우리 황교안 총리님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슈퍼맨님, 김유민님, 수인학자님, 보리수님, 고태글라님, 황교안 전 총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써니맘님, 예. 우리 황 총리님 아주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김동원 박사님도 응원하는 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김동원 박사 응원하는 저 슈퍼맨님은 7개월 전에 제가 방송, 이쪽으로 와서 교육할 때부터 아주 우리 열렬 시청자분이십니다. 예, 네, 아주 예. 대단히 감사한 분들이고요. 네, 오늘 황교안 전 총리님, 지금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5월 9일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식이 열릴 텐데 아주 시점에 상당히 우리 당선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험이 많으신 황 총리님의 그 고견 이런 것을 아마 귀 담아 들으실 걸로 압니다. 네, 최근에 근황 이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어떤 근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늘 좀 미래의 비전을 좀 생각하면서 지내왔었는데. 최근 이제 정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당에서 할 일이 있고 당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에서 덜 하거나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정선거 방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부정선거 방지대. 네. 종래의 이제 부정선거 방지 활동은 네. 되게 이제 참관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참관 활동만으로는 지금 이제 부정선거를 충분히 막아내기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해졌다는 거죠. 네. 참관해서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임시사무소가 만들어졌어요. 선관위 임시사무소. 이거는 사실은 불법적인 그렇죠. 조직이죠. 네,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더군요. 182군데. 네. 지난 4.15 총선 때는 13군데 있었다고 하는데 13군데라는 말도 있고 16군데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조직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걸 확 늘려가지고 이래 했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또 전선 장비도 마련되어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그에 대한 감시 활동 이거는 정당이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 부방대가 그걸 이제 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둘째는 이제 사전 투표하고 나서는 사전 투표함을 4일 또는 5일 보관을 합니다. 대개는 뭐 선관위원회에서 보관을 하는데 네. 이 보관 과정에서 또 각종 부정행위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시하고 막기 위한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 대한 감시 활동. 네.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종래에 정당이 하지 않던 일이고 최근에는 증표, 표 부풀리기가 많았습니다. 아, 증표. 예, 예. 그러니까 유권자가 투표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투표인으로 발표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정말 어떻게 보면 특정 세력을 위한 특정 후보를 위한 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참관을 하면서 사전 투표의 경우에 6시부터 6시까지 12시간을 꼼꼼히 챙긴 분이 있습니다. 아하. 목사님인데, 네. 그러니까 여러 분이지만 제가 이제 사안에 들자면, 네. 이분은 목사님이라는 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네. 12시간을 꼬박 본인이 직접 자기 돈으로 개수기를 샀어요. 아하. 숫자 한 사람 들어갈 때마다 체크를 네. 하는 이렇게 네. 개수기를 사가지고 네. 투표함 네. 거기에 딱 보이는 거기서 딱 셌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을 갈 때는 거기 이제 국민의힘 참관인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 이제 개수기를 맡기고 좀 세달라. 부지런히 갔다 와서는 몇 분 투표하셨냐 이래갖고 네. 정확하게 그렇군요. 셌어요. 아하. 그런데 나중에 선관위가 발표하는 자료는 네. 본인은 2,800 몇십 표. 개수기로 정확했죠. 예, 그렇게 셌는데 네. 선관위 발표는 3,000표가 넘더라는 거예요. 어허, 1,000표 이상 차이가 나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2,800 몇십 표.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는 197표가 차이가 나답니다. 3,000표가 나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97표.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아하. 아니, 내가 분명히 셌는데 한두 표도 아니고 어떻게 197표가 차이가 나느냐. 예. 이래가지고 항의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잘못 센 거 아니냐. 어쩌면 이렇게 실랑이라고 결국은 네. 받아들이질 않더랍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네. 우리 유튜브에서 그 실제로 뭐 생생하게 방송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다음날도 이분이 했습니다. 네. 3월 5일 날. 아침 6시부터 그날은 저녁 7시 반까지. 예. 확진자들 추가로 이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13시간 반을 했는데 이때는 또 내가 센 거하고 선관위 발표가 똑같다는 겁니다. 아하. 왠지 아시겠죠? 예. 항의하고 뭐, 그렇죠. 셌다는 네. 것이 이제 알려지니까 네. 그 다음날은 안 한 거예요. 내가 그걸 이제 증표 또는 표 부풀리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사례가 소위 네. 숫자를 센 분들 다양하게 셌거든요. 예. 안에서 발을 정자 써가지고 숫자를 센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투표소 입구에서 뒤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실제로 몇 명이 들어가는지를 그 동영상으로 확보한 분들도 있고 예. 세는 분들마다 본인이 센 거하고 선관위 발표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적게는 20, 30표, 많게는 400표 가까이. 한 선거구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어디선가는 이게 이제 개표를 하다가 정전이 됐대요. 네. 정전된 게 12시가, 밤 12시가 되니까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허. 참관인하고 경찰도 가라고. 예. 그래서 이제 아직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아직 남아있는데. 예. 12시가 됐으니까 뭐 우리가 네.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고. 그리고 또 가더래요. 근데 우리 부방대 대원 한 사람이 네. 아니, 아직 남아있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버텼답니다. 예. 그 경찰관, 간 경찰관도 다시 부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개표를 시작했는데, 네. 얼마 동안 공백이 있다가 다시 개표를 할 때, 차이가 4만 표가 차이가 나더래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거는 정말 그 상식선을 훨씬 벗어나는. 예, 그래서, 아니, 아까 내가 분명히 셌는데, 네. 왜 4만 표가 갑자기 우리 표가 줄고 그랬냐. 이제 이렇게 이제 따졌더니, 당신이 잘못 봐서 그렇다. 이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우리 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예. 정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군데군데 있었고 증표 사례는 거의 투표소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친구들이 이제 예를 들면 부정선거 설계를 네. 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5%, 10% 이렇게 이제 이길 계산을 해놨었는데 지난 4.15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워낙 여론이 나쁘니까 그렇죠. 그걸 뭐 5%, 10% 이렇게 자기들이 이겼다 그러면 이 폭동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이기도록 설계를 한 것 같아요. 한 1%포인트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럼 뭐 유시민도 계속 1%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그 어쩌면 방지 활동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당락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이런 그런 활동들은 이제 저희 부방대가 기존의 정당에서 하지 않던 감시 활동 이걸 이제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 하는 일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는 요새는 이제 여기에 집중을 이제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저희 그 미래 준비를 위해서 우리 이제 좀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다시 모으고 이 정책을 모으는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선거 때마다 공약을 냅니다. 근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잘 설계된 게 아니에요. 대개는 표를 얻기 위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마소위 표를 얻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다 보면 포퓰리즘에 빠지기 쉽고 그렇죠. 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서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국민들에게 내놓을 정책을 준비할 때다. 그걸 이제 뭐 포럼을 만들기도 했고 또 이제 앞으로 이거 싱크탱크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좀 준비하고 있고 또 청년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진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적 대각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대각성 운동을 물밑에서 준비하고 진행을 대각성 운동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군요. 활동에 비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 황청리님을 이렇게 포커싱한 그런 그 기사라다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편인데 언론은 거의 보도를 그렇죠? 안 하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 들어오도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많고 또 사실은 이제 제가 기사의 비중을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기사거리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근데 분명히 기사거리가 되는데 보도가 안 돼요. 그렇군요. 나중에 이제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하여튼 뭐 그 여러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와 또 이 김동원 전무라도 우리 황청리님 열심히 이렇게 또 언행과 동선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황청님 격려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시아투데이에도 또 우리 황 대표님 응원하고 사랑하시는 애국자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황동열님, 황교안 대표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가을의 향기님, 황 대표님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아직 국가를 위해 할 일이 많으십니다. 보리스님도 또 따뜻한 격려에 응원의 목소리를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황 대표님을 격려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힘이 많이 나시죠? 그러니까 제일 큰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무슨 뭐 칭찬 이런 여러 가지 칭찬들보다도 국민들의 쓴소리든 또 격려의 말씀이든 국민들의 소리가 제일 힘이 되죠. 말씀 중에 조금 전에 꿀빵님이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시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 화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우리 꿀빵TV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부방대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4.15 총선에 이어서 지난 대선도 부정선거가 곳곳에서 획책하고 있다라고 규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제가 규정하고 말고가 아니고 저의 그 팩트가 뭐냐, 사실이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부정 행위들이 저질러졌습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 그 객관화되기 위해서는 검증이 돼야 되고 검증이라는 것이 이제 뭐 재판이라든지 수사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증거로서 사용이 되면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죠. 아직은 이제 4.19, 3.9 대선이 네. 끝난 뒤에 검증이 뭐 전혀 안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선거가 조금 가린 면이 좀 있습니다. 예, 뭐, 어차피 정권 됐는데 뭐, 이렇게. 예.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겼다고 해서 예. 부정선거를 그냥 묵인한다면 이거는 정말 사상두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뭐 언제든지 부정선거에 의해서 우선은 뭐 대선은 이겼다 하더라도 이건 당장 지선 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할 건가 또는 이제 보궐선거들도 뭐 계속 이어질 것인데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단단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사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선거를 이겼든 졌든 네.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게 우리 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밝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4.15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서 좀 생각이 나는 것이 지금 예. 4.15에는 사실은 제가 팩트 전시회를 할 정도로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증거를 여의도 사무실에서 다 그렇습니다. 하셨죠. 네, 저희들이 또 생중계를 또 해드렸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밖으로 현장에 가서도 제가 현장에서도 여러 번 팩트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 동의해 주셨고 네. 제가 지적한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뭐 객관적인 이런 지적이 없었어요. 바꿔 말하면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는 그 소위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서 4.15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단죄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런 단계에 돼 있고 3구 대선은 네. 지금 이제 그 비리 부정들을 저희들이 이제 수집을 쭉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있었던 분들의 그 제안 또 제보 이런 것들 쭉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집적이 다 돼 있고 요거를 이제 백서로 만드는 네. 그런 작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백서로 만드는 작업과 함께 그 4.15 또 3.9에서 저질러졌던 부정행위들에 대한 단죄 행위, 단죄 이런 것들을 지금 해나가면서 네. 이런 걸 토대로 이제 6.1 지방선거 대비를 하고 있죠. 네. 부방대 말씀을 했었는데 조금 우리 부방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서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대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예. 뭐 영어로는 제가 봤더니 Election Justice Army라고 대가 이제 군대 암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장면 같습니다만은 우리 황 대표님이 직접 이걸 결성을 주도를 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는데 예. 4.15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는데 예. 각 정당들도 그에 대한 대응이 부실하고 또 고쳐질 기미가 안 보여요. 예. 부정선거 명백합니다. 저는 뭐 87년도부터 공안부에 있으면서 그렇죠. 선거사범을 계속 다뤄온 분이고 28년 동안의 재직 중에 초기 4년 그다음에 중간에 컴퓨터 수사부장 한 1년 네. 빼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23년이죠. 내내 선거 사범, 간첩 잡는 일만 했어요. 예. 이게 뭐 사실은 뭐 제가 그런 일들을 맡긴 맡았지만 잘 못했다고 하면 막 오늘 못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네. 막 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부정선거 명백해요. 부정선거 명백한데 네.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네. 모르는 채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다 투표해가지고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국민의 네,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흔들리면은 안 되는데 안 된다고 보는데 한 분도 관심이 없어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저 참관 가면 아마 수당을 좀 주는 모양인데 네. 뭐 그거 받고 어떤 분들은 뭐 저 몇 시간 하면은 수당을 주니까 그 네. 받고 나면 또 가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것에 동의하시면 저 전화 한 통을 해달라고. 예. 그때 제가 이제 걸었던 이슈가 부정선거 그 규명과 방지. 방지. 예, 둘째로는 정권 교체. 네. 예, 세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 네. 석방. 네. 그 네 번째로는 백신 패스 반대.
백신 패스 반대. 그 네 가지 그 당시 현안 이슈였기 때문에 아하. 이제 그 네 가지를 던지고서 네. 거기 중에 어떤 하나라도 뜻을 같이 하면 좀 연락해달라. 전화 한 통 해달라. 지금도 그 전화 있습니다. 1533-5415입니다. 아, 1533? 5415. 5415. 5415. 5415. 이것도 지금 현재도 가동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전화만 하시면 예. 우리 자유민주 진영의 멤버가 되시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네. 제가 다시 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부정선거 막는 게 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막는데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 좀 모여달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선거 방지. 저기 지금 예 화면이 잘 나오네요. 1533에 5415 예, 예. 부정선거 처단과 방지, 백신 예. 패스 반대, 강제 접종 반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네. 그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은 아마 이미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아하. 자료를 알아가지고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네. 부정선거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인 것이 이제 예. 부방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맨 처음에는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뭐 몇천 명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돌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2만 명이요. 시작은 언제? 세 달쯤 전에. 세 달 전에. 예. 네. 단기간 내에 그렇군요. 굉장히 이제 많이들 모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모을 때 네. 제가 무슨 뭐 조건도 안 냈어요. 뭐 이거 잘하면은 뭐 어떤 출마에 지원을 주겠다든지 네.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나라 살리자고 하는 오직 그 마음 하나. 네. 나라 살리려고 하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 네. 부정선거가 만약 허용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도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리 좋은 정책 내봐야 부정선거에 이길 수 없다. 이것을 막아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예.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고 그런 설명에 궁금한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2만 명이 모인 겁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모인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민입니다. 예. 시민 중에서도 부정선거의 문제점 이걸 아는 분들이 이제 함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감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우리 감시 활동은 기존의 정치인들이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존의 정치인들이 못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전 투표 네. 보관 장소 여기에서 온갖 비리가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우리 부방대원들에게 이걸 좀 지켜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표부 풀리기.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게 이제 또 많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막자. 예. 그것도 기존 정당에서는 들어가서 참관하는 거에 주로 관심이 있고 그렇죠. 예. 그 뒤에서 표부 풀리는 거를 사실은 못 막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또 이번에는 뭐 전국에서 182곳에서 예. 임시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거예요. 아하.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크든 작든 정부 기관은 기구를 만들려고 하면 무슨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뭐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정부가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있다는 얘기를 내가 못 들었습니다. 예, 설립 목적과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그렇습니다. 새로운 조직이라든가 예. 하다못해 임시사무소라도 그게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쓰일 것이다가 투명하고 공개가 돼야 다 되는데 돈 드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00몇 개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182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방대원들이 네. 기존의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거 한다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뭐 막아서고 네. 또 체포까지 해요. 저는 법조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예. 따져보고 합법적인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예. 불법적인 것은 막아내고 있고 이걸 이제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우린 적법 활동을 하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투표관리관 도장, 네. 투표용지에 필요한 투표관리관 도장. 이거는 우리 법에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사인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하, 사인. 네. 사인. 네. 예. 예. 그 사사로운 사자. 네. 예. 그래서 예. 또 인자. 그래서 사인 또는 다른 조항에는 개인의 도장. 딱 개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의 도장이 아니라 선관위원회에서 일괄 제작해가지고 투표관리관들에게 줬습니다. 사용하게 한 뒤에 회수해 갔어요. 예. 회수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인이 아니죠. 공인이죠, 말하자면. 그렇군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투표관리관에 도장이 있으면 투표용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냥 인쇄소에 가면 백지 투표 얼마든지 인쇄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유효한 투표지가 되려고 그러면 투표관리관에 도장이 있어야 도장이 되는 있어야 거예요. 그게 예. 유효표가 되는데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그렇죠. 사용하고선 네. 가져가 버리면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으면 선관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거 도장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의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거고 찍은 다음에 가져가라고 하는 건데 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선관위가 일괄 제작해 주고서 만들고서 또 회수해 갔어요. 그러면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죠. 많은 부정 투표용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예. 얘기죠. 증표가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불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항의하니까 네. 체포를 해요. 체포를 했습니다. 예,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선거 질서를 물러나겠다나? 그러면서. 실제로 체포 당해서 이렇게 끌려간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항의를 왜 내 법대로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네. 법적 근거도 다 저희가 적어줬습니다. 예. 그래서 157조, 158조 이걸 가지고 와서 딱 보여주면서 항의를 하니까 항의를 오래 한다고. 오래 한다고. 선거 질서를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예. 이래가 경찰관 부르면 또 그 경찰관이라는 사람은 또 경찰관은 그래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예. 체포를 해요. 변호사가 항의하고 그러면 그래도 풀어주고. 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데 네. 법에 따라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법을 어기는 자들이 법을 지키는 자들을 압박하고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지난 3구 대선에서의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법 근거를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그걸 아예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로 드리면서 이걸로 가서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가 그런 것을 갖고 체포당하고 제지당하고 예. 와 사람들 와서 그냥 억지하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러서는 거죠. 근데 부당대원들 중에는 물러서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계속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체포해가고. 그렇군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예. 저는 대한민국 법조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에는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선관위원이 법조인입니까? 투표관리관이 법조인입니까? 잘 법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법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법천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법에 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황교안 총리님 이상 가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뭐 많죠. 많지만 선거 사법은 그래도 제가 좀 알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황 총리님 쭉 그 말의 흐름을 제가 끊지 않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격려와 또 소중한 정성 보내는 분들을 바로바로 소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에버그린님. 그거 말씀하시죠, 먼저. 네. 자유파의 보물입니다. 황교안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희님, 네, 또 정성을 아주 정성스레 포장해서 보내주셨군요. 황 대표님 끝까지 지지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끝까지 지지한답니다. 예. 또 우리 황동열님, 아시아투데이 김동원 앵커께서 부방대를 널리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의 언명인데 제가 거절을 하겠습니까? 네, 부방대.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들은 것보다도 상당히 현장에서 그 활동의 범위라든가 활약상이 상당히 알려진 것보다도 더 아주 소중한 그런 활동을 해 주셨는데, 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이거는 이른바 부정선거를 관심 있는 분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실제로 저들이 1 내지 1.5% 이기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부방대뿐만이 아니라 하도 감시의 눈이 워낙 지난 총선 이후에 워낙 많아져 가지고 결국은 그게 뜻을 이루지 못한 결과였다. 그래서 24만 표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있었다. 그런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의 노고, 그런 관심과 투쟁이 없었다면은 아마 저들의 기도대로 그 표만큼 정권 교체가 안 됐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 예, 우리 황 대표님은 어떻게
그 견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유시민 씨가 지난번에 우리 뭐 네. 180석을 얻을 거다. 그렇죠. 이런 예언을 했는데 총선에서 그랬죠. 예, 그대로 예.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살짝 이길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네, 하루 전날까지도 네. 1% 정도로 예. 이길이라고 본다 이렇게 예.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표 네. 방송할 때도 졌는데도 얼굴이 표정이 좋아요. 어허. 이거 뭔가 이제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그렇죠. 것이죠. 아, 출구조사 결과가 분명히 졌는데도 마치 이긴 것처럼, 그죠? 아, 유시민뿐만 아니라 표정이 좋았었죠? 유시민 네. 씨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 현장에 나와 있던 분들 표정이 맞습니다. 마치 예, 이겼다듯이. 예, 뭐 그렇습니다. 뭐 네, 환호한 맞습니다. 건 아닌데 네. 금방 표정이 나타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그 출구조사 발표할 때 사색으로 돌변을 했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기억납니다. 그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민심하고 차이가 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살짝 이기려고 했던 건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어딘가에 막힌 거죠. 그 어딘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 그리고 부방대 누군지 농담으로 그래야 합니다. 네. 뭐냐면 민주당이 이 부방대 그 이재명 후보가 네. 부방대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몰랐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만들어진 지 뭐 불과 두세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조직들 뭐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정치 조직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가? 뭐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심했을 겁니다. 뭐 그러나 이제 부방대 대원들이 전국 각 투표장에 사실은 다 갔어요. 다 갔습니다. 예. 2만 명이 흩어져 가지고 예, 거의 다 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네. 우파 정당 감시단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아하. 우파 정당 감시단. 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공화당이라든가 예를 네. 좀 그렇습니다만 네, 네. 우리공화당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중에서도 그렇고 언론 또 저 가로세로 연구소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도 서울, 인천, 경기 이쪽에 이제 사전투표 감시 활동 네. 이걸 거기서 뭐 아주 그 거의 전적으로 맡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숫자가 뭐 한 5만 명 있으면 좋은데 네. 부방대원 2만 명밖에 안 되니까 결국 다른 당, 다른 사회단체하고 같이 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 후보로 나왔던 우파 정당 네. 대부분과 협력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구멍을 다 이렇게 막았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분들이 결과적으로 그 2%, 3%를 예, 저 친구들이 더 표 불리하거나 부정선거하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닌가. 뭐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계산이 1% 이기려고 했던 것이 0.73%가 진 거죠. 그렇죠. 예. 뭐 이런 것을 부정할 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예, 그럴 가능성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겠다. 네. 지금 24만 표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되찾아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현장에서 2만 명에 달하는 우리 부방대원들 또 이른바 자유우파를 지향하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하고 같이 똘똘 뭉쳐서 현장에서 날카롭게 매의 눈으로 지켜본 결과가 결과적으로 표를 지켜냈다 하는 그런 게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또 4.15 총선처럼 그렇게 판판이 당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됐을 반드시 거다. 그렇게 됐다. 우리 4.15 총선을 보면 알죠. 네. 이 선거사범이라는 거는 네. 아주 최악의 범죄입니다. 이거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긴 것이 24만 몇천 표예요. 네, 24만 그렇습니다. 표인데 네. 지금 무효표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효표. 무효표가 30만이에요. 더 많죠? 네. 아니 그러면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 우리가 전에 했던 대로 선거 무효 소송 내고 다시 한번 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유효표가 되면 이기는 3만 표, 예. 3만 표니까. 당나귀 표 바뀌는 거니까. 예, 예. 네. 근데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이거 정말 수상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의아합니다. 예. 네. 다 까보면 어떻게 될까? 이게 오히려 아마 24만 표가 아니라 320만 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냥 오히려 재검표를 하면 네, 숫자는 그냥 제가 막 말한 그렇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예. 그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하는 말인데 네. 엄청난 표가 오히려 재검표하거나 이렇게 되면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훨씬 더 네. 늘어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4만 표라는 아주 근소한 차. 그리고 지금 좀 아까 우리 남 PD가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만은 25년 만에 가장 무효표가 많은 35만 표가 지금 무효표가 됐는데 2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 윤희 득표차보다 많은 30만. 저거를 당연히 그러면 다시 한번 재검표하자, 까보자. 당연히. 저게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승부를 뒤집어 보려는 분명히 그 본능이 강할 텐데 아무도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예, 그렇죠. 정말 네. 신기한 일이죠. 예, 그게 아마 예컨대 까보면 까볼수록 재검표를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정말 참 말씀을 들으니까 정권 교체의 숨은 그 공헌을 한 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자기 일처럼 매의 눈으로 지켜봤던 우리 부방대원들뿐만이 아니라 그쪽에 이른바 자유우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노고와 치아의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꾸준하게 우리 황 대표님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차유승님이 황 대표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AI 촬영으로 대표님 따라 애국할 기회를 얻어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AI 촬영? 이것도 뭐 무슨 행사가 있나 보죠.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래야 되겠네요. 지한님 부방대 가입 부탁드립니다.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대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예, 또 말씀을 드려요. 브루스님도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 황교안. 예, 우리 황청리님이 다시 한번 코리아를 그레이트 컨트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님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이십니다. 제이담킴님도 아주 소중한 정성과 함께 격려의 응원. 아주 여러분들 속속들이 지금 많은 따뜻한 온정과 함께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보완 설명이 가능할까요? AI 촬영 이것도 뭔가 나름대로 어떤 그 의미 있는 행사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또 네. 새롭게 시도해 본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아까 증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증표. 네. 증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썼던 것은 아하. 참관인들이 발을 정자를 계속 쓰는 거죠. 발을 정자.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몇 표가 투표가 됐나. 네. 그래서 선관위가 발표하는 거고 비교해 보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런데 네. 이게 차이가 나도 네. 그동안에 보면 특히 이 정부에서 선관위는 네. 차이가 나도 그 당신이 하나를 더 썼는지 덜 썼는지 어떻게 하냐. 그렇게 몰아붙였군요. 네. 그렇게 몰아붙이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내가 양심적으로 했다 해도 그걸 우리 어떻게 믿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제 투표소 들어가는 분들을 네. 일정한 거리 떨어진 곳에서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신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당한 거리를 띄워놓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뒷모습을. 네,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촬영으로 투표 인수를 계수한 거예요. 촬영으로. 네, 아하. 그래서 이제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소에 약간 떨어진 곳에서 네. 들어가는 분들을 이제 촬영을 한 거죠. 이걸 이제 그런데 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나오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뒷모습을 찍는다고 했는데 이제 앞모습이 찍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아하, 그래서 멀리서도 촬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줄 서가지고 들어가는 분 외에 선거 사무총사들도 옆으로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럼 이런 건 이제 투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그런 거는 사상을 깎아내고 실제 투표한 사람들만 계수하는 아하. 이런 프로그램을 그걸 만들었습니다. AI 시스템을 확보해서. 그래서 예. 이제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래갖고 이걸 사진 찍어가지고 예. 숫자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니까 뭐 누가 조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포렌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확인할 거니까.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증거 활동을 하는데 예. 이거 처음 해본 겁니다. 처음 이제 시도한 거니까 예. 우리 이제 현장에서 참관 활동에 경험 있는 분들도 이거 좀 겁이 나요. 이거 뭐 AI 그러니까 좀 촬영을 한다. 네. 이거 혹시 불법으로 걸리는 거 아닌가? 또는
또 기기도 또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다 지원을 그 기기까지 지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스마트폰이나 또 이제 이거 받침대 네. 이런 것들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다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비로. 받침대도 사고 또 이거 배터리가 또 이제 12시간 하다 보면 모자라니까. 그렇죠. 보조 배터리도 사고 이래가지고 몇천 명이 이 촬영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네. 그러니까 촬영하는 데는 이게 사전투표가 확 줄어요. 지금 다 저희가 이제 그 숫자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서 이제 올린 이분들이 이제 AI 촬영 특공대입니다. AI 촬영 특공대. 이게 처음 하는 거고, 아하. 내가 이제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특공대라는 이름을 붙였고, 네. 촬영이라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 그걸 이제 촬영을 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걸 다 개수하면은 예. 바로바로 우리 서버에 다 이제 제출을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 놨어요. 그렇군요. 네. 이걸로 이제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개념인데 네. 아직 이제 지난 3구 대선 때는 이게 시작을 했는데 예.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준비 기간이 짧았군요. 그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경험해 본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거의 도전해 보지도 못하고. 예. 지금 이제 이걸 다시 좀 보완하고 있고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지선 6일 지선에서는 뭐 이것을 좀 본격적으로 가동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렇군요. 이제 AI 촬영 특공대인데 아까 또 그 댓글 쓰신 분이 그 얘기를 하셔. 지금 여기 있네요. 예. 저기 딱 있지 않습니까? AI 촬영 특공대인데 그냥 특공대라고 특공대. 예.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 최원성님이 AI 특공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아까 AI 특공대 하는 분들은 벌써 위로 쫙 올라갔고요. 워낙 지금 많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특공대 또 시민들, 그러고 이제 시민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AI 촬영 특공대가 전국에 사실은 이제 14,300개 투표소에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께서도 뭐 이렇게 투표소 부근에 가서 우리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내 스마트폰으로 1시간, 2시간 찍는 겁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들에게 보내주면 지금 AI 기술이 발달해서 이걸 다 연결할 수가 또 있어요. 대신 이제 촬영 시간, 촬영 시작 시간, 마친 시간. 요걸 이제 입력하고 장소. 요거 세 가지를 적어서 주면은 근데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걸 연결하는 건 어려운 작업이지만 저는 이것도 국민들의 소중한 또 의견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작업들을 이제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 군데서 감시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위축이 그렇겠죠. 된 거죠. 부정선거를 기도하고 획책하는 세력들은 국민의 눈이 사방팔방에서 자기를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포인트 앞서게 설계한 게 눈치를 보다 24만 표로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뭐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 총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서두에 부정선거가 획책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뭐 정권이 교체됐는데 뭘 그런 걸 자꾸 따지느냐라고 생각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선거를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미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더 강도 높게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강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단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졌기 때문에 이번 지선에서는 또 더 어떻게 보면 악랄하게 부정선거를 저지르려고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하지만은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이 172석, 절대 다수가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회가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선관위 원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대법원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다 그쪽 일색이죠, 일색.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만 바뀌었지. 그게 이제 나머지 하부 조직은 그대로다 지금 돼 있는 거죠. 헌법기관들은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더더구나 이제 6일 지선까지 한번 이겨보십시오.
대통령은 완전히 그 허수아비가 될 수 있어요. 예. 국민들이 이거를 막아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번 지선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까지 이겨내고 막아내야 됩니다. 예. 저는 국민들을 믿습니다만은 네. 방심하면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네. 저는 사실 지금부터가 아니라 이미 이제 6.1 지선에 대한 네. 감시 활동 준비를 좀 시작을 했는데 예.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져서 정말 우리 선거, 부정선거 걱정 없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황 총리님 지금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전직 총리로서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하셨으니까 윤석열 당선인에게 조언을 성공적인 그 정권 운영을 위한 조언을 아마 해 주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조언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을 위하는 네.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아하, 원하는 정책.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네. 늘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앞서가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 뜻에 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 예. 저는 늘 이제 국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것을 말만 국민 중심이 네. 아니라 실제로 국민 중심이 돼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 저는 늘 얘기하듯이 이제 영웅주의의 시대는 끝났다. 아하. 예. 그래서 함께하는 협치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집단 지성이 그 결론을 좀 돕는 예.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우리 새 당선자에게도 뭐 지금 당선자가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그 초심이 네. 변하지 않고 함께 연구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네.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주 소중한 말씀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국민을 위하는 것보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게 성공으로 가는 길 아닌가 하는 말씀이 이게 참 그렇구나라고 제가 옆에서 아주 가슴 속에 제가 새기는 말이 됐습니다. 또 영웅시대가 끝났다는 말도 글쎄요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 전직 총리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아무나 못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더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또 말씀을 앞으로 글쎄요, 저는 한 30분 지났나 봤더니만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예, 뭐 아주 금방 우리 여러 번 제가 같이 방송을 했습니다만 우리 황 총리님과의 그 방송은 금방 지나갑니다. 예, 많은 또 적확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서 그러면 우리 황교안 그 전 총리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는 건지 앞으로 정치적인 행로는 어떤 건지 참 궁금하시죠? 예,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지도자라면 네. 지도자가 가는 길은 정치일 수도 있고 정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 어떤 것이 됐든 뭐 어떻게 보면 정치하지 않은 정치인도 있을 거예요. 정치하지 않은 대통령도 있을 겁니다. 네. 뭐 우리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인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 있다. 무너져 있다기보다도 성장해 가는데 큰 장애에 걸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비전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뭘 하든 비전을 되살리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상 국가를 만들자. 네, 비정상인 나라를 정상인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네. 그리고 우리가 꿈꾸던 대로 네. 그 비정상을 정상화한 것을 넘어서 네. 우리가 꿈꾸던 초인류 정상국가를 만들어 가자. 그렇군요. 제가 말하는 초인류 정상국가는 나라가 잘 사는 정상국가가 아니고 국민이 잘 사는 네. 그런 정상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을 네.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일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과 함께 해야 될 때가 됐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OECD 38개 나라 중에서
30대, 40대, 바꿔 말하면 40대 이하가 수반인 나라, 네. 40대 이하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인 나라가 15개가 됩니다. 지금 뭐 한두 군데 또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3분의 1이 넘는 나라가 젊은 대통령. 완전한 세대 교체를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젊어서 중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일찍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도 미래를 정말 뚫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의 보조 세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체가 돼야 된다. 주체가 된다. 근데 젊은 사람만 주체가 되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분들과 젊은 분들이 함께하는 나라, 상생의 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생이 되려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한다라고 칭찬받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를 끌어가는 세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키워나가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싱크탱크. 우리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라고 하는 싱크탱크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거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 제가 영웅 시대가 끝났다는 말과 연결해서 영웅이 아니라도 잘 준비된 분이 여러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만약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이분이 정책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싱크탱크에서 하고 또 사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싱크탱크에 좋은 인재들을 만들어서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평가가 된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대통령 되면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쫙 대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을 바꿔야 되고 또 이제 공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공약을 많이 내는데 갑자기 내는 공약입니다. 갑자기 내는 공약이니까 선거를 위한 공약인 거죠. 그렇죠. 급조된 공약.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좋은 공약이 아니라 그렇죠. 포퓰리즘에 빠진 공약일 수도 있고 표 얻기 위한 공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공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다 집행을 해야만 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잘못된 공약이 정부 정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는 우리가 그 미래에 좀 세계에 우뚝 선 나라가 될 수 없죠.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그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정리된 그 최소한의 공약만 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더 나은 공약들은 공무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준비를 계속 하실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서 황교안 총리가 요소요소에 많은 역할을 하실 걸 기대를 하고 또 그런 장면들을 아마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0년 기자 생활의 촉을 녹여서 말씀드리면 많은 장면들을 아마 보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황 총리님의 정치적인 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기대와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격려를 하고 또 응원을 하는 목소리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또 우리 황 총리님 말씀 경청을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봐 주시면은 바로 황 총리님과 또 저 아시아투데이가 같이 하는 우리 이 방송이 널리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거 말고도 또 1시간 넘게 시간이 있으면은 또 말씀을 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멀지 않은 시간에 또 한번 또 용언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용언은 아니고 뵙기를 좀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을 분께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카메라를 좀 보시고.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으셨는데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험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처럼 어려운 터널을 지나는데 주변에 참 힘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서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아직 건강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 만드는 일, 국민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사시는 일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공직을 평생 살아온 그런 입장에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교안 총리님의 앞으로 정치 역정에 우리 다 함께 관심과 격려를 해드릴 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요. 예, 저 또 우리 아시아투데이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좋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두벅두벅 한 발씩 전진할 것도 아울러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황 총리님과 더불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